조계종이 튀르키예 하타이주에 임시주택 100동을 지어 한국마을 건설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이재민을 돕기 위한 불자들의 온정의 손길은 오늘도 이어지면서 자비 정신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가 제15차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상활결서 인도순례로 새로운 전법의 중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청년 전법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금 수여도 이어졌습니다. 2019년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봉은사 생전예수제가 봄빛 속에 설행됐습니다. 마른 대지를 적신 봄빛처럼 중생들의 죄업을 씻어내는 깨달음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육바람일 실천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양자 대결로 치러지는 타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첫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두 후보는 종단 화합과 안정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각자의 장점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이 튀르키예 하타이주에 임시주택 100동을 지어 한국마을 건설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추위는 풀리고 있지만 여전히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도 이어지면서 자비 정신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6일 발생한 지진으로 튀르키예는 현재까지 약 5만 7천 명이 사망하고 400만 채의 건물이 부서져 2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복구하는 데 최소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간 이재민들이 생활을 할 공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튀르키예 한인회에서는 지진 피해 지역 중 하타이주 이스켄데룬시의 27,700제곱미터 부지에 360가구가 살 수 있는 주택단지 한국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타이주는 한국전쟁 당시 참전을 위해 튀르키예 군인들이 출발했던 항구 도시로 대한민국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직원을 파견해 현지 실사를 마친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은 컨테이너 주택 100동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은 가서 현장을 보니까 건물에 금이 가고 유리창이 탈락된 상태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를 받아서 거기다가 컨테이너 주택, 임시주택 단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복구 활동에 든든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튀르키예 이재민을 위한 지원 모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사부대중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튀르키예 구호기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을 대신해 참가한 월정사 기획국장 해량 스님은 많은 분들의 뜻과 마음을 모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원륜사 사부대중들도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튀르키예 난민 지원과 열암공 마애부처님 세우기에 각각 3천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륜사 주지 대성 스님은 출가 2년으로 종단의 핵심 사업에 보탬이 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이렇게 성금을 모아주신 걸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스님 법문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다 이제 여러분 개개인의 폭록으로 이제 돌아가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 그리고 여러분이 꼭 필요로 할 때 부처님의 손길이 다시 닿는 그런 이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채 텐트에서 지내고 있는 튀르키예 이재민들을 위한 불자들의 온정이 이어지면서 타인의 고통에 함께 슬퍼하는 자비의 정신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에 불교계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국민의힘 조명희, 황보승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김병주, 이수진 의원 등 불자 국회의원들의 예방을 받았습니다. 불자 의원들은 인도순례 참가 경험을 나누며 순례를 계기로 당을 떠나 협치를 할 수 있는 교두보가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황보승희 의원은 이날 진우 스님에게 부산 엑스포 유치에 불교계가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조계종뿐만 아니라 종단협의회를 통해서도 성명을 내겠다며 적극적인 도움에 나서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 제15차 건학기본기관장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상활결서 인도순례로 새로운 전법의 중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청년 전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가 어제 상월결사 인도순례 이후 첫 건학기본기관장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논의된 주요 의제는 동국인의 신행 활성화, 동국대 정각원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동국 불빛축제를 기획했습니다. 인도순례로 전법포교를 강조한 건학위 고문 자승스님의 정신을 이어 본관와 팔정도에 전법글귀를 연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팔정도 코끼리 동상 앞에 황금 복두꺼비 포토존을 마련하고 소원지 작성 이벤트를 열어 학생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을 환기합니다. 피스라는 단어로 우리가 레터링을 했었죠. 우리 회주 스님도 당부하시는 게 전법의 중요성이라서 전법으로 가면 어떨까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움직임도 눈에 띕니다. 동국대 출판문화원은 약 3,700페이지에 달하는 불교 사전 출간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통일성과 정확성을 갖춘 불교 사전의 출간은 불교 교류 공부의 문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완전한 게 배우기 위해 사전 더더욱 중요하거든요. 기본 수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교정과 교열에 전문 인력을 투입하고 시간을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목표로 해서. 건학위원장 동관 스님은 건학 기본 기관장들에게 실질적인 방안 모색을 주문했습니다. 한국 불교 중흥의 길로 나아가려면 건학위 차원의 구체적인 전법 방안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하학교 법사와 불교 학생회를 정확히 파악하고 청년 포교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좀 실질적인 이런 행동에 좀 나서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아까 말씀드린 지역학교 법사 파악 그다음에 불교 학생회 파악을 빠른 시간에 연석회의 이후 법연사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2기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출신 학생 23명이 장학생에 선발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장학생에 선발된 불교 미술 전공 박연우 학생은 장학금이 학업에 큰 도움이 된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담아 작품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역 불자 학생 육성에 매진하고 있는 법연사 주지 진명스님은 학생들이 불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학업에 정진하길 발언했습니다. BTN 뉴스 이유진입니다. 나와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과 묻중생을 위해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고 실천하겠다고 다시 한번 서원하는 날. 전생과 금생에 지은 죄업을 참회하고 선행으로功德을 짓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깨달음의 장이 봉은사에서 열렸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른 대지를 적시는 법수와 도량 건립을 알리는 스님들의 범패 소리가 봉은사 전체를 감싸 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위해 복덕을 쌓는 의식이자 깨달음을 위해 수행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의례. 생전예수제가 어제 봉은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봉행됐습니다. 불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예요? 바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수행을 해야 됩니다.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수행을 하고자 하는 의례가 바로 생일예수제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자에다가 닦을 수자예요. 미리 닦는다. 왜냐하면 죽으면 닦을 수가 없어요. 이생이 아니면 닦을 수가 없어요. 이생에 죽기 전에 열심히 딱 수행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생전예수제입니다. 명종을 시작으로 신중작법과 사자단 의식까지 3시간 넘게 멈출 줄 모르고 쏟아지는 장대비에도 의식을 집전하는 스님들은 물론 신도들도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봉은사는 2017년 사단법인 생전예수제 보존회를 설립하며 원형 복원을 위해 연구활동을 진행한 끝에 2019년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52호로 봉은사 생전예수제를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연중행사와 풍속을 정리한 동국세시기에는 윤달에 열심히 기도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기록과 함께 봉은사 생전예수제를 전하고 있습니다. 원명 스님은 불교 의례 가운데 가장 불교 의례다운 의례가 바로 생전예수제라며 수행의 방편으로 생전예수제를 강조했습니다. 내 몸 안에 육바람일 수행을 하는 습을 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전예수제야말로
우리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의례다. 이거만큼 불교적인 의례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훌륭한 의례입니다. 단순히 제에 동참하는 것을 넘어 부처님의 가르침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동력으로 삼으라는 거였습니다. 봉은사 생전예수제는 원병스님 법문에 이어 주지스님과 대중스님의 금강경 합송과 전시 식단 등으로 해양됐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가 제1회 공개 사례 발표와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원주 구룡사에서 열린 발표회는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이사장 인경스님과 손강숙 회장, 구룡사 총무 지일스님 등 관계자들이 동참했습니다. 인경스님은 출가자가 부족한 현 시점에 맞춤형 포교 전략으로 명상심리상담에 대한 능력을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는 앞으로 연 3회 정기적으로 발표회와 토론회를 통해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건강한 심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회 공개 사례 발표회는 다음 달 12일 제주 법화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스마트 어린이집 개발 및 실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어린이집 스마트 관리 운영이 조계사 선제 어린이집에서 성과를 내며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계사 선제 어린이집 아이들의 신체 상태와 감정 체크, 교육 등을 스마트 앱 트레저 맵으로 자동 관리하는 모델을 보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방문단이 찾았습니다. 트레저 맵을 개발한 아이조와 민선옥 대표는 매일 아이들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기분, 성장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계사 선제 어린이집 우정순 원장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서비스, 문서 업무 자동화,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등 다양한 기술 덕분에 보다 스마트한 아이들 관리가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고종 차기 총무원장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이 종단 운영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기호 1번 상진스님과 기호 2번 성호스님이 순천 서남사에서 첫 정견 발표회를 갖고 대중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현장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어깨띠를 두르고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스님들. 선거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순천 서남사입니다.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후보에 입후보한 상진 성호 스님이 지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남부권역 정견 발표회에서 공약을 밝히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양자구도로 치러질 이번 선거에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순천 서남사에는 100여 명이 넘는 스님들이 참석했습니다. 두 후보가 한 목소리로 강조한 것은 역시 종단의 화합과 안정이었습니다. 태고종을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고 종도들의 아픔이 어떤 것을 있는지에 대해서 기다리는 총무원이 아닌 발벗고 나서서 종무원과 함께 이 종단을 새로운 발전과 위상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정말 혁신 단결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과 차기 총무원장이 되시는 분들이 함께 서로가 화합만 하고 결속만 된다면 우리 태고종이 타 종단보다 뒤질 것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종도들이 더 이상 갈등하고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의식한 듯 두 후보는 인신공격 발언은 삼가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법원의 판결로 최근 서남사 토지 등기부에 한국불교태고종이 소유자로 등재됐다는 소식을 한 목소리로 축하하며 다시 힘을 모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중들 질문에 답하는 시간. 상진 스님은 총무원 운영비만큼은 종도들에게 의존하지 않을 것을, 성호 스님은 종단 소임자로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종단 재정에 있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종도들 앞에서 책임지고 운영해 가겠다는 것을 굳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단 프로그램을 현대화시켜서 거기에 우리 스님들이
법문하는 것 이런 것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포교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후보자들은 영산제 등 태고종이 가진 유무형의 자산을 발전시킬 방안도 내놓으며 문화포교에 진력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각자의 강점을 내세우며 대중들의 지지를 호소한 총무원장 후보자들. 중앙선관위는 오는 18일 선거를 앞두고 11일 서울전통문화전승관에서 두 번째 정견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현역 군법사로 활동하고 있는 지용 스님이 신간 가자 부처님 나라로를 발간했습니다. 지용 스님은 지난 3일 인도 성지순례 에세이 가자 부처님 나라로를 출간하고 교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부처님 군대 오신 날에 이어 두 번째 에세이인 가자 부처님 나라로는 저자가 직접 인도를 여러 차례 방문하며 느낀 점을 편지글 형식으로 써내려가며 룸비니, 보드가야, 영취산 등의 사진과 함께 실었습니다. 저자 지용 스님은 이 책이 불교에 관심 또는 호기심을 가진 분들에게 불교 입문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부산 금강사에서 차인들의 축제인 제16회 부산 차밭골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부산 차밭골 문화원이 주최한 제16회 부산 차밭골 문화제는 지난 1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이틀 동안 부산 금강사에서 진행됐습니다. 금강사 회주 혜성스님은 3년 만에 재개된 이번 문화제를 통해 정든 차인들과 안부를 나누는 자리가 되고 3년간 차인들의 연구 결과를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제는 혜성스님의 선소화전, 김덕기 작가의 차다구전과 함께 금정산 고당봉 물시 이윤식, 수호령신, 고당 선랑 달해제 등을 진행하며 전통 차문화를 부산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대구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이 지난 2일 불교대학 제39기 졸업식과 제41기 입학식을 봉행했습니다. 경내 만불보전에서 열린 불광사 경북불교대학 졸업 입학식에는 불광사 주지 지한 스님을 비롯해 강사 스님들과 제39기 졸업생, 제41기 입학생들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나눴습니다. 불광사 경북불교대학 주지 지한 스님은 선지식을 가까이 두고 나를 이기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며 공부에 매진한 졸업생과 공부를 시작한 입학생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은 매주 월요일 불교 기초교리, 유마경 경전반, 매주 목요일 천수경, 반야심경의 불교대학 과정을 주 야간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 삼방산 보문사 장학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올 한 해 장학사업을 확정했습니다. 불자가정 청소년 장학사업과 불우 이웃 돕기를 실천해온 보문사 장학회가 지난달 31일 부영호텔에서 유미 회장과 진여행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매년 규모를 확대해 불자가정 청소년 장학사업과 불우 이웃 돕기를 진행해온 보문사 장학회는 올해도 회원들의 마음이 모여 변함없는 보시를 확정했습니다. 유미 회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더욱 앞장서며 더 많은 나눔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6일)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